좋은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이라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잘 팔리는 방법이에요. 구매 대행은 아주 좋은 수단일 뿐이지 절대 사업의 그 도구 사업은 아니다. 오늘 또 대표님 세 분을 모셨는데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제가 이제 오늘 모셨는데 오늘 왜 오셨죠? 뭐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으신데 요즘 뭐 엄청난 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또 뭐라고 하니까 샐러드를 직접 가르치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외환호 채널에서는 보면은 대부분 셀러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브랜딩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호한 브랜딩의 송종윤입니다. 중국무역의 달인 중다리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이중엽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일본 무역하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자, 각 분야 이제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 마케팅. 요즘 또 마케팅을 또 모르면 또 상품 판매나 회사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각 분야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다 오셔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나눠주실지 너무나 진짜 기대가 억수로 됩니다. 오늘 막 다 풀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이 OEM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또 사입을 하고 이걸 어떻게 또 판매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또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이제 뭐 늘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진행하시는 게 UDT 그게 무슨 뭐죠 그게? UDT 프로젝트. 네, 그게 뭐예요? UDT가 우리 뭐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셀러분들을 이제 좀 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도움을 드리고 아이템부터 이제 중국 소싱 그리고 이제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거를 도움을 드리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여기 이렇게 멘토님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UDT라는 게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시작을 처음부터 1부터 뭐 Z까지 다 그냥 알려주는 다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네. 사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주어진 기간이 3개월 정도의 총 12주간 이제 울트라셀러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월 매출 1000 뭐 이런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을 우리가 울트라셀러라고 정의를 하고 기존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셀러분들 그러니까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셀러분들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교육이나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 좀 지났고요. 저희 몇 주 차죠? 지금 현재? 지금 딱 절반이죠. 절반. 한 달 반. 한 달 반. 8주, 6주 한 거고요, 현재. 이제 뭐 기존에 셀러이셨던 분들도 있고, 아예 다른 업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주로 그래도 셀러 경험들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이라는 기간이 사실 물건을 아이템을 발굴부터 해가지고 사입해서 브랜딩 하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열정과 가능성이 있으신 11분의 셀러분들을 선정을 했고요. 지금 빡시게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가르쳐 보니까 셀러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모르는 보니까 무작정 제품을 파는 것보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애초에 분석이 안 되고 시작하니까 그런 한계점에서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하는 노력인데 그 노력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기준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게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멈춰버리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노력은 강연히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분석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붙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피드백 해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니즈 분석이 어떻게 보면 시작의 단계인데 그 시작조차 어떻게 보면 잘못 끼어 있는. 그쵸. 그러니까 UDT를 처음 진행했을 때 저는 이게 임했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무 그 유튜브나 많은 그런 SNS 통해서 그 정확하지 않은 무분별한 그런 기준값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해서 그걸 배우고 사람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이제 내가 얻길 바라는 마음에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올바르지 않다고 좀 생각해서 차라리 이런 기회 있을 때 제대로 좀 우리 UDT 프로그램에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가보자라는 게 있었던 거죠. 혹시 또 그러면 성대 어떤 또 실수를 많이 하던가요? 아. 이제 뭐 니즈 분석의 문제가. 사실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 중 하나가 뭐냐, 물건만 좋으면 팔린다 라는 맞아요.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에는 물건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중에서 내 물건이 특별하게 더 뛰어나다? 이런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셀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좋은 물건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은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지 무조건 좋은 물건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제 상위 평준화가 돼서 음식이 다 괜찮은데 어떤 집은 망하고 어떤 집은 잘 팔리고 사람들 막 줄 서 팔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맛이 그거거든요. 막상 먹어보면 뭐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이런 집이 많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기초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이 하는 노력에 대한 그 가치가 내가 한 노력에 대한 가치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잘 되는 회사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노력한 것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본인의 노력과 분명히 다른데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 미쳤을 때 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많이 포기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UDT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중점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절대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템이 1번이 될 수는 없어요. 뭐든지 어떻게 파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요. 맞아요.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대표님?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관점의 변화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건 뭐 UDT 듣는 분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아이템에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관점을 이제 약간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좀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뭐 내가 그 마케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내가 네,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턱대고 그냥 아이템만 갖고 오고 상세 페이지는 뭐 막 그냥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이런 걸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혀 막 상세 페이지도 그런 감이 아닌데도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판매나 이런 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 그걸 이제 UDT에서 저 초반에 좀 많이 약간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거네요. 이게 상품을 파는 곳에 상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든 어쨌든 내가 이 상품을 왜 파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초반에 그런 세팅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품만 네. 보고 오로지 그것만 팔겠다라는 맞아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관점들을 계속 다방면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좋은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이라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잘 팔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 저는 얘기를 해요. 네. 일단 정리도 정리인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이제 셀러분들이 사실 뭐 이거 어느 분야를 제가 욕하려고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들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특정 강의를 보고 셀러를 많이 시작하세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강의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프로세스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걸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표준화된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옳은 방법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세요. 사실 그 시장에는 옳은 방법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정답에 가깝냐면 사실 내가 가장 잘 하는 분야, 잘 아는 분야에 좀 더 에너지를 쏟는 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해요. 대놓고 앞에서 그러니까 이 유니티 프로젝트 한 거 제가 할 때 싫다고 했었는데 한 게 중에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너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를 마치 자기네가 막 특별히 아는 것처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약간 뭐 수박 걸탈기증은 아니지만 약간의 경험으로 마치 내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거 마냥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식으로 수업이 많은 거야. 그거에 속아갖고 와갖고 들었던 분들이 얘기하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무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 제대로 한번 알려줘야겠다. 한번 이걸로 밥벌이 한 사람 내가 한번 이걸로 눌러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격분했던 게 있어갖고 하나를 가르쳐서 좀 더 정확하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곳에는 지식을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해요. 지혜를 전달해야 돼. 실전에 쓸 수 있는 실전에 거. 쓸 수 있는. 근데 그거를 UDT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많이 진짜 실무 경험자들이 다 모여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준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잡아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역시도 저희가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물론 제 외환우 채널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방식이나 방법은 없다라는 주의고 그래서 사람마다 저는 이제 1대1이나 아예 개인으로만 이렇게 클래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정보를 주는 것들은 굉장히 오차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20-30명, 30-40명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못 하겠더라고. 물론 돈은 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성향을 분석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연결시키는 그거에 오히려 더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딱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선정하신 셀러분들이 셀러 경험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하신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그런 과정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성공을 거두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비법, 방법 같은 게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본질적인 부분을 더 이해를 했어야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시장이 변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다른 강의를 찾아다니시고 요새 가장 핫한 채널은 무언가 이걸 찾으시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 같네요. 제가 1년 제가 이 온라인 비즈니스 딱 시작하고 1년 동안 제가 강의비만 한 4천만 원을 썼거든요. 그 나한테 왔으면 내가 진짜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신 게 송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었었고 그때도. 그리고 이 썸네일을 이렇게 다 그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알맹이는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몇백만 원 결제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강의비를 쓴 게 거의 한 4천만 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없구나. 그리고 그때 통용됐던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그게 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 그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뭔가 막힌 길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고. 근데 자꾸만 누군가에게 뭔가 방법을 얻으려고 하는 아까 말했듯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어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단계는 사실 누구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겪어야만이 이거를 이제는 지식이 아닌 지혜를 찾는 그런 차별화된 이런 걸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뭐라고 하기도 솔직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봐야지 아는 거고 저 역시도 제가 뭐 4천만 원 써서 뭐 시간 낭비하고 뭐 후회하진 않는데 조금 더 빨리 돌아왔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외환호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방법 없습니다. 방식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저는 아껴주자로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저는 제 일상도 그냥 하거든요. 일상을 하면서 마인드셋.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이제 대표라면 항상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저는 이게 한 번씩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 자체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 일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 구독자 분들이 다 공감을 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컨텐츠도 조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제 확실히 근데 또 어그로 끌려면은 좀 해야죠. 근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UDT에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외환호 대표님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게 방향이 맞다고 하면 내가 그 본인 길이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섞어야 돼요라는 식으로 약간 좀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 유튜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맞는 길인 거예요. 그거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는 거야. 단지 그 잘못된 지식을 뭔가 전달하면서 그게 마치 해답인 것 마냥 이거를 이제는 긍정적으로 간다는 게 제가 약간 좀 격분했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뭐든 저였으면 덕으로 끌었을 거예요. 하루에 10억 벌기 프로젝트 뭐 말 같지도 않은 거 했겠지 뭐. 가장 통용되는 게 3개월에 월천 벌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월천 벌기. 이거가 정말 한때는 민민처럼 유튜브에 너무 많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코로나 시작 전부터 팬데믹까지 얼마나 울려먹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네, 그래서 야, 그걸로는 좀 어그로 끌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할 거면 월 10억으로 가자. 진짜 엄청 올라가네 금액이. 월 10억인데 왜냐면 이게 월 10억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만 잡고 가서 이거에 대한 너무 좀 그런가?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또 마케팅 전문가니까 요즘 그런 이제 10억 이제 1,000만 원에서 월천에서 10억 뭐 1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거에 자극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죠. 이걸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월 뭐 천벌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한쪽에서는 월급에 100만 원 더 벌기, 월급에 50만 원 더 벌기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쪽을 공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팽배해지면 또 다시 월천벌기가 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겠죠. 하루에 2시간 일해서 월천벌기.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수도 있죠. 인간이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를 지배했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게으름 속에서 뭔가의 또 다른 혁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많은 동물들이 제끼고 해서 지구를 지배했었던 이유가 그만큼 뭔가 좀 쉽게 가고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능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인데 모든 시장의 생리는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특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겠지만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적게 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백조가 호수 속에 있는 발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남의 노력이 나의 노력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굉장히 에고스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한 4년째 이제 만 4년이 됐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멤버십도 해주시고 저를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몇백씩 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저를 야너 개꿀 빤다? 이렇게 하거든요. 쉬게 봅니다. 그런 아들 진짜 내 만나면 니 해봐라, 니 4년 동안 영상 1000개 한번 올려봐라 할 수 있는가? 진짜 그런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잘못 올렸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빡센 거거든요. 그거를 뭐 나도 뭐 퇴사하고 유튜브는
진짜 약간 여러 아까 밥 먹을 때 그 얘기했는데. 진짜 심심한데 유튜브는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그만큼 정말 밀도 있게 어떤 분야든 해야지 예,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거지. 맞죠? 맞아요. 그러면 월천봉이잖아요. 네. 월천봉인데 지금 좀 전에 1,000원 보였어요. 지금 라라 브랜딩 대표님이 1,000원 슈퍼챗 아우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라라 브랜드님 좀 그렇다. 평소에 만나면 원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뭐 동생이지만 항상 예.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또 이래 표시만 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UDT를 하면서 실제로 OEM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직접 이제 도와주고 실행하고 있는 거를 보조로 또 해주죠. 다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저희 채널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꼭 이제 OEM까지 뭐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제 OEM이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그거 답변을 이중현 대표님이 주실 건데 거기에 좀 들고 계세요? 거기에보다 일단 우리 UDT 프로젝트를 설명을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각 그 4명의 멘토들의 그 분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중현 대표님이 ODM에 대해서 좀 집중 설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준혁 대표님께서 한번 역할을 어떤 식으로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계시고 거기에 왜 OEM, ODM 이런 것들이 왜 또 필요한지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네 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UDT 교관님들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하는 부분이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실로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아이템이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제 아이템을 개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잡아드리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템 소싱.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이제 갖고 온 그 아이템을 약간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패키지 기획. 하고, 기획, 전략 짜는 거를 이제 김승현 대표님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기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맞아요. 브랜딩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상세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딩 컨셉이 잡아지면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랜딩, 장기적인 컨셉까지 잡아주시는 거를 이제 송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 잡힌 아이템들을 판매 마케팅 하는 거를 이제 박진서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완전 풀 패키지네요. 네, 진짜. 요 1년의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이제 OEM, ODM 뭐 이렇게 그냥 명칭으로 하면은 이게 좀 이게 나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말이 OEM, ODM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뭐 택 하나 아니면 로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냥 포장지만 그냥 원래 예를 들면 그냥 비닐 포장지인데 그것만 뭐 박스나 아니면 뭐 띠를 두른다든지 이런 작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OEM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그런 걸 입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왜냐면은 그냥 중국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금방 단가 경쟁에 들어가게 맞아요.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제품을 이제 조금 만드는 거죠. 그거를 하나만 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는 이제 김승현 대표님이 약간 패키지 구성 이렇게 이제 세트 구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소비자들을 설득할 건지 그거를 이제 송 대표님께서 잡아주시는 거고 그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판매, 마케팅 드드득 상위 노출 전문가 상위 노출. 네 박진호 대표님이 쓰기 뭐야? SEO 전문가분. 아니 이게 드드득 채팅창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는 점점 더 온라인 세계는 커질 거고 거기에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제 확실히 느끼세요. 근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리스크 없고 내가 큰 돈이 들이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입과 브랜딩을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은 통제권이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기준을 또 여러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정하는 걸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매 대행을 얼마까지 해야 돼? 딱 말씀드리는 게 순수익 200만 원 정도 벌면 그때부터는 사입하고 브랜딩 쪽으로 가셔야 된다. 자, 구매 대행은 아주 좋은 수단일 뿐이지 절대 사업의 그 도구 사업은 아니다. 구매 대행은 사업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늘 드리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다음 단계 사입과 브랜딩의 단계를 여기서 그냥 다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도 제가 사입과 브랜딩을 하셔라라고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도와드리지만 정말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뭘 팔고 싶은지도 몰라. 그거를 잡아주는데 거의 진짜 한 2, 3조가 걸려요.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F&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패션 회사예요. 패션 회사인데 브랜드도 없고 공장도 없어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F&B라는 회사를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건 알걸요? 한참 롱패딩 브랜드 중에 디스커버리랑 또 몇 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MLB 있죠. 그 메이저리그 MLB. 집에 그런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브랜드를 이제 독점 그런 계약을 해갖고 와서 다른 공장에다 외주를 줘서 마케팅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당연히 한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매 대행으로도 빅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게 남의 거를 갖고 와서 그대로 팔았을 때는 그 기점에 대한 월 이백에 대한 가입일 수 있지만 이거를 내 거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게 결국 패키지거든요. A라는 회사 제품과 B라는 회사랑 C라는 회사 제품을 내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안 사요. 이제는 필요한 거를 사는데 필요한 거를 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 소비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소비하는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 소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해주려면은 누구나 다 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한 소비에 대한 합리적 소비라는 거를 판매자가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나 브랜딩이 아니라 구매 대행하는 구매 대행을 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업체들은 그런 조합을 이루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제품 구상을 만들어내게 하죠. 그래서 꼭 구매 대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보다는 좀 더 내가 이 각 회사의 제품을 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 패키지화 시킬 수 있는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또 뭐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서 이걸로 가치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만은 정답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게 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OEM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최소 주문량이 엄청 많고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렇게 돼서 이거 초보자들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아예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근데 요즘에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소량도 다 됩니다. 네, 샘플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개수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상품을 어떤 뭐 이거 약간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패션 액세서리 쪽이다라고 하면은 뭐 100개? 100개. 예. 그러니까 100개, 200개만 하셔도 그냥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패션 잡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생활 잡화 이런 걸로 가면은 그 생활 잡화는 이제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근데 300개에서 500개를 한다 해도 워낙 단가가 또 저렴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300개라고 하면 와 이거 그래도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에서 뭔가 OEM 생산을 하거나 ODM을 했을 때 저품목 대량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다품목 소량으로 가게 돼 있고 이거를 또 이미 중국 공장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OEM 자체가 그냥 이미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OEM에 대한 걸 깨주시라고 했으니까 네네. 송 대표님이 한번 깨주시죠. 아, 제가요? 이런 것도 잘 깨주시니까. 네. 일단 그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OEM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요.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중다리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게 OEM 깨는 아니라 진짜로 OEM 어떤 브랜딩을 왜 하셔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아까 외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조금 접근성이 쉬우니까 좀 그래요. 낮잡아 보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해외 구매 대행이든 뭐 사입이든 OEM이든 ODM이든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수단들인 거지 그게 곧 비즈니스다 이건 아닌 거죠. 아까 이제 그 김승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는 이제 디스커버리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MLB나 외환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하기 어려웠던 멤버십 전용 라이브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외환호 카페 등업으로 회원들만 아는 특급 정보까지 그리고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상당의 제휴 코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피자 멤버십 이상이면 구매 대행 AI 쇼핑몰 특가 매주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만을 받아가실 수 있고 하루 만에 월 100만원 만드는 비밀 전자책 2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1:1 무료 상담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정기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멤버십 전용 영상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VVIP 멤버십은 1:1 다이렉트 채팅방을 제공해드리고 1:1 오프라인 미팅까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 새벽 5시 첫차 캔커피로 눈을 뜨고 꽃감 같은 지하